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쓸 때 느낌하고 숫자로 이를 쓸 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를 쓸 수도 있겠고, 그쵸? 그치?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쵸? 우리 앞에 이안이 있다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한자 두 이자에다가 한글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 본 거죠, 살짝,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늘 보아오던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 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술이 하는 일이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를 위한 준비물. 제가 오늘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요? 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칼이에요. 칼. 그 다음에? 고무줄.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건 뭘까요? 뭐라고요? 맞았어요. 지금 나왔는데 답이? 독고마리입니다. 그래서 시를 위한 준비물 가방에는 고무줄 2개와 독고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제 시에는 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증거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게 상상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상상을 펼쳐나가는 식으로 이제 시를 쓰고 있고요. 이제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쓰려고 하는 어떤 대상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해서 내가 발견한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구조화하는 거겠죠, 그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머니에게 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에 다 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머니만큼 돈이 있겠죠. 할머니는 헐, 머니만큼 돈이 있겠죠. 그럼 아주머니한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아주머니라는 말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주머니가 있고 아주라는 말이 있고 머니라는 말이 있고 머니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매니가 떠오르고 우리말의 마니가 떠오르죠. 자, 순서대로 꺼내면 이런 식이 되죠. 아주머니 주머니에는 머니가 아주 많이. 이렇게 되죠, 그쵸? 아주머니 주머니는 머니가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쓰려고 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놀라움 같은 게 있겠죠, 그쵸? 그거를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머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쵸? 시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솟아나올 때가 있어. 여기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뭔가 먹이를 찾아서 탁 뛰어오르는 그 순간처럼 일상의 고요함을 찢고 뛰어오르는 그 순간이 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시인이죠, 그쵸? 제 아이가 5살 때 아빠랑 뭘 하고 놀았냐 하면 자동차 놀이를 했어요. 자동차 놀이를 하는데 장난감 타러 논 게 아니라 진짜 차에 타고 자동차 놀이를 했습니다. 시동은 당연히 꺼놨겠죠. 자동차 놀이 중에서 택시기사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운전석에 앉고 아빠가 손님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은 아빠 손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충주댐이요. 얼마예요? 돈을 잘 모르죠, 5살은. 그러니까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00원은 조금 지금도 택시비로 내기엔 조금 큰 돈이죠. 그래서 아빠 손님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이랬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당연히 깎아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쵸? 그런데 얘가 기대와 다르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는 왜 안 된다고 하지?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이러면 이 이야기는 끝났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시로 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아직 시가 발생하지 않은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다음에 얘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안 돼요. 칼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5살은 깎으려면 뭐가 필요한 나이인가요? 칼이 필요한 나이죠.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깎아주고 싶은데 진심으로 칼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있잖아, 오늘 경제랑 택시기사 놀이했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랬더니 얘가 뭘 했는 줄 알아? 뭘 했는데? 칼이 없대. 그럼 칼이? 그러다가 이러고 웃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뒤에 오는 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일상의 시간을 찍고 올라오는 시의 순간, 시적인 순간이에요. 택시 놀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읽어도 알 수 있는 순서로 펼쳐서 보여주기. 예, 이게 이제 시를 쓰는 일이고,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 그 말을 듣고 났는데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에 저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게 들어있었어? 이런 사실들이죠. 그쵸?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났어요.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기뻐요 라고 달아야 되는데 기뻐요 보다 더 많이 기뻤나 봐요. 기뻐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금 길게 표현했더니, 길게 적어놓으니까는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이뻐요만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구나. 마음속에 불이 확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을 늘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말이 드러나는 구조죠. 그리고 어떤 걸 잡아 늘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건은 뭔가요? 고무줄이죠. 근데 이 고무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친숙한 사물이죠. 고무줄을 늘리는 느낌으로 말을 늘려서, 그리고 고무줄을 너무 세게 늘리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이 따끔한 느낌과, 기쁘다고 너무 뻐기면 그 기뻐의 순간이 짧게 끊어질 수 있겠죠. 그럼 마음이 또 이렇게 따끔하겠죠. 그럼 이런 느낌을 살려서 시를 써볼까? 이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쓴 게 기뻐의 비밀이라는 시인데, 기뻐의 비밀 같은 경우에 이런 속도로 썼습니다. 내가 기뻐의 비밀을 말해줄까? 한 줄을 써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 잘 봐. 잘 보라고 했으니까 보여줘야죠. 왼손으로 기, 오른손으로 뻐를 잡고 쭉 늘리는 거야. 고무줄처럼 말이야. 기뻐. 어때? 진짜지?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기뻐를 끊어먹지 않도록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기뻐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해. 어쩔 땐 찔끔, 눈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 쓰고 났을 때 이제 기뻐할 때 기하고 뻐 사이에 이가 쭉 써 있잖아요. 이가 몇 번이 사용됐냐면 15번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시는 15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맞춰서 그렇게 했냐면 그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했는데, 뻐기의 순서를 바꾸면 뭐가 되나요? 기뻐가 되죠. 그쵸? 그리고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기뻐를 끊어 먹지 않도록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길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잖아. 기뻐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해. 어쩔 땐 찔끔. 뭐가 많이 사용됐냐요? 쌍자음. 된소리가 많이 사용됐죠. 그쵸? 이 된소리는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됐을까요? 기쁨의 순간이 끊어질 때, 고무줄이 끊어질 때 그 따끔한 느낌을 자음의 형태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인이 쓸 때 그걸 다 계산했을까요? 계산 안 하고 어떤 걸 쓰고자 했을 때 훈련된 시인의 말에는 말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요. 쭉 시인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딸려오기도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뭔가요? 독고마리입니다. 독고마리, 이런 것은
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멀리 퍼지죠. 독고마리는 떼면 남아있는 가시가 없이 이렇게 쏙 떨어지고 그립감이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장난을 치고 싶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 붙죠. 몰라요, 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와, 오늘도 진짜 재미나게 놀았다? 시작! 이러고 벌렁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 아파야죠. 엄청 따갑겠죠, 그쵸? 아, 따가! 그리고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겠죠? 내일 복수할 거야. 필통에 넣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독고마리는 이 열매만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독고마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독고마리 4글자를 써봤어요. 독고마리 4글자를 써서 찾아보니까 독고마리라는 4글자 안에는 2글자짜리 단어가 5개가 들어있었어요. 꼬마가 있죠. 꼬리가 있죠. 그렇죠. 1마리, 2마리 할 때 마리가 있죠. 그쵸? 또? 도마가 있고, 네,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쩔 방법이 없다 할 때 그 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아주머니 주머니에는 머니가 아주 많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뭔가 어떤 걸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단어 5개를 다 넣어서 읽는 사람은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화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랑 같이 오후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부엌으로 가서 저녁 차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꺼내고 당근, 가지, 오이 같은 반찬거리를 꺼내서 도마에 올려놓고 또각또각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는 아빠랑 같이 걸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아빠 그런 얘기 했는데 나도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갈 땐 꼭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쓱 쓸어 내리다가 여기에 딸려온 독고마리를 봤어요. 여기까지는 다 생략되고 시에서는 어라, 독고마리를 이렇게 딱 따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해요. 어라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집까지 따라온 독고마리의 모양과 겹쳐서 떠올리게 하는 문장 구호인 거죠. 그쵸? 이 5개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보세요. 어라? 독고마리 1마리가 집까지 따라왔네. 바짓가랑이의 날름부터 어디든 달랑달랑 따라 나서는 강아지. 꼬리처럼 친구 손 꼭 잡고 라랄랄라. 유치원을 나오는 꼬마처럼 라랄랄라. 바짓가랑이에 착부터 나를 좀 다른 곳에 쉬지 않고 중얼거렸을 거야.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독고마리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등을 돌리고 저녁 준비를 아빠가 보였어. 당근, 가지, 오이 저녁 찬거리를 도마에 올리며 또각또각 걸리는 아빠. 등을 본 순간 뭐 하고 싶었을까요? 던지고 싶지, 그치?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등에 착부터 독고마리는 도무지 안 들어줄 도리 없는 목소리로 아빠처럼 말하네. 얼른 화단에 풀어주고 와서 맛있는 저녁 먹자.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지만 제목에는 슬쩍 바꿔가지고 독고마리는 아빠처럼 말하네. 이렇게 역전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 제일 뒤에 보면 독고마리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시에 붙는 저거를 이제 주라고 하는 건데, 시는 저기까지가 설명 부분까지가 이제 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고마리의 특징 중에서 내용과 관련한 걸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국화가의 한 해살이 풀, 열매 겉에 달린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멀리 퍼진다. 꽃말은 고집, 애교. 제가 읽어드린 시들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다 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는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어떤 놀라운 순간에 대한 기록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제가 만난 시적 순간이 다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어요. 시를 쓸 때는 아름답게 꾸며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아플 때, 기쁠 때도 쓰지만 아플 때 제가 일어나려고 만든 말의 지팡이가 제가 쓴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러진 내가 일어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말의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쓰는 시겠죠. 그 시가 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건너가서 당신이 짚고 일어설 말의 지팡이가 되기를, 그래서 맨 나중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당신의 말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